저번 시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면접은 2일 동안 이뤄지고요. 그리고 저는 스터디를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. 스터디를 하는 방법 중에 결국은 사람이 이 주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되겠지만 일단은 체계적인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데요. 제일 중요한 주제는 5대궁이었습니다. 5대궁은 경복궁, 창덕궁, 그 밖에 경희궁, 덕수궁 이렇게 등등등등 있을 수 있겠죠.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복궁하고 창덕궁일 텐데요. 이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항상 나뉘세요. 하나는 스크립트, 그러니까 대본을 책에 있는 대본이나 아니면 대본을 만들어서 그걸 외워서 하는 방법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단어를 정리해서 그 단어만 외워서 연습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비추해요. 왜냐면 우리는 범위가 굉장히 광대하잖아요. 그걸 다 줄인다고 해도 광대해요. 근데 이 스크립트를 외우기 시작하면 용량의 한계가 와서 너무 쉽게 지치기도 하고 다 외울 수가 없게 돼요. 그 한자 한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외우기가 쉽지 않고,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 주제밖에 못 외워요. 그러니까 내가 말해야 되는 포인트는 1, 2, 3, 4, 5인데 내가 말하고 있는 스크립트 내용 안에는 요거 두 개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중요 요점을 문장이 아닌 단어로 정리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단어만 외우는 거죠. 그러니까 경복궁이면 경복궁에 대한 단어 5개만 외우는 거예요. 그걸 외워서 스터디에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 외운 5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지를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경복궁으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궁 아니면 조선시대의 첫 번째 궁이었다 해서 요거를 하나를 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정리가 되어 있다. 그러니까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자연에 맞춰서 지어졌는데 요거는 딱딱딱 이상에 맞게 지어졌기 때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고 했고요. 그리고 공식적인 궁궐이었다. 그러니까 창덕궁이 왕이나 왕비가 머무르고 쉬는 공간이었다면 여긴 공식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기도 했잖아요. 그래서 그걸 좀 요점으로 만들었었고, 네 번째로는 언제 지어졌다, 언제 파괴됐는데 언제 다시 복구됐다,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.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거는 진짜 할 말이 없으면 인기 있다 요거까지 해야겠다, 이렇게 해서 요 5개를 외웠어요. 그러니까 중국어로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일 중요한 제일 먼저 지어진 궁궐입니다, 요런 거 요 단어만 바꿔서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요거 5개만 외우기는요 30초도 안 걸리거든요. 여기다 연도수만 쓰면 되니까요. 근데 이거를 스크립트로 외워서 말을 하려고 하면 이게 최고로 하면 한 반장 정도 나올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외우기가 힘들다는 점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만 외웁니다. 그래서 그 스터디하는 분들한테 이 단어를 보여줬어요. 제가 만든 단어를 보여주고 이 단어에 틀리지 않게 내가 다 말을 했는지를 체크해달라고 했어요.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금방금방 늘더라고요. 그리고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한 게 그 면접 보는 면접관들 중에는 외국인은 없어요. 전부 다 한국 분들이시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그 영어를 집중력 있게 다 듣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주로 말하는 내용 중에 내가 원하는 요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단어 빠지지 않고 넣는 것이 스크립트로 외워서 주구장창 말하는 것보다 낫겠다,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결론은 단어 5개를 외우기였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단어는 이 단어를 말하기 전에 앞서서 그러면 어떤 것
것들을 단어를 만들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해야 될까요? 5대 궁이라고 치면 당연히 궁궐은 해야 되는 건데 그 궁궐 안에 어떤 것들을 내가 다 해야 될까요? 그 궁궐에 있는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. 뭐 동궁전을 말할 수도 없을 거고 거기 카페도 있는데 카페도 말해야 되나? 화장실도 얘기해야 되나?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일단 그 안에 유네스코 등재된 것이 있는지, 그러니까 이게 궁궐이 아니어도 뭐 경주다. 그러면 경주의 모든 걸 말할 필요는 없지만 유네스코에서 강조한 것이 있는지, 이게 1순위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무조건 5포인트 말하기, 5포인트 단어 외워서 말하기를 했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국보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.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유적 중에 국보다 그러면 그건 5포인트로 말하기를 했고요. 그리고 보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국보 보물 뭐 차이는 크게 없지만 보물은 훨씬 더 많잖아요. 그래서 경복궁 안에 보물이 있다 그러면 이름 정도, 그러니까 명칭이 있잖아요. 영어 이름도 있고 중국어 이름도 있는데 그런 명칭 정도 암기를 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기출이 되었다. 그러니까 기출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관련 카페를 검색하시거나 뭐 저는 몇 시 팀이었는데 무슨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후기를 올려주시거든요. 아니면은 제가 샀었던 책에 기출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아 이건 좀 많이 나왔구나, 중요하겠구나, 이거는 계속 나오는 단골 문제구나, 이런 것들은 굳이 유네스코가 아니고 국보가 아니고 5대궁이 아니어도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고, 그리고 그러면 이런 단어나 이런 걸 내가 장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장문이 불가능하죠. 저는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어서 그러면 이런 거를 어디선가 긁어와서 중요한 단어만 남기고 삭제하는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 소스를 어디서 가져올 거며 단어가 제각기 다 다른 거 아시죠? 그러니까 어떤 데는 경복궁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뭐 메인 팰리스라고 하고 어떤 데는 경복궁 팰리스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.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어떤 데서는 농악을 농러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농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좀 뭐가 옳을까 이런 거 체크가 됐어야 됐죠. 그래서 저는 뭘 추천드리냐면 일단은 여기 이 사이트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휘를 기준으로 했고 소스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가져왔습니다. 한번 볼게요. 보시면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한국관광공사 경복궁 소개 페이지인데요. 여기 인트로덕션 있고요. 뭐 오퍼레이팅 아워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겠죠. 그래서 투리스트 사이트 보면 아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광화문 게이트 뭐 어쩌고 저쩌고 내셔널 현대미술관도 나중에 한번 짚었고요. 이런 식으로 근처에 있는 것도 체크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건 여기 인트로덕션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. 아 이 부분에서 많이 긁어오려고 노력을 했고요. 혹은 여기는 좀 소재가 없다. 그러면 유네스코 사이트인데요. 여기 창덕궁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등재됐는지가 써 있어요. 창덕궁은 뭐 큰 영향을 줬다. 뭐 이런 게 써 있죠.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써 있는데 이거를 긁어서 내 거에다가 옮긴 다음에 다 없애고 주요 단어만 남기는 거죠. 200년, 뭐 16세기부터 250년간 이런 거 남겨가지고 체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내 단어가 생기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단어 기준은 관광공사에서 볼게요. 다시 한번 볼게요. 보면 경복궁 팰리스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? 여기.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경복궁의 영업 표기를 경복궁 팰리스라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스터디할 때 그래 우리는 이 관광공사의 표기를 기준으로 하자 해서 이 단어 그대로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. 이게 저는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해요. 뭐 이것저것 다르겠지만 그래서